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려 이준석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함익병 씨의 망언으로 오늘 오전부터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본격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다가 지기현의 룸살롱 논란을 쉴드치고 물타기 해준답시고 본인의 저렇게 경험담을 끌어오면서 50대 이상까지 전부 다 후려친 게 지금 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아니 본인이 간 거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50대 이상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어떻게든 룸살롱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마치 다 가는 것처럼 후려친 데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지기현은 문제가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고, 특히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면서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기현이 뒤에서 이런 접대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게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대뜸 자기가 룸살롱에 갔었다고 자백을 하면서 후려치질 않나, 그리고 이 지기현에 대해서도 물타기 해주지 않나,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관련해서 함익병의 망언까지 지금 줄줄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결국 개혁신당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함익병의 선거법 위반 문제도 매우 심각한 거예요. 자체 조사를 하면서 14% 운운했다가 어디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냐, 블러핑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에서도 나온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14% 블러핑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데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빼박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함익병의 망언이 지금 계속해서 기사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 시작입니다. 특히 유권자를 비하하고, 그리고 과거에 막 친중을 넘어서 이거 중국을 막 찬양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이랬던 거를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무려 이준석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자 지금 이준석 씨가 방금 전에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함익병 논란과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일부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밑에 있는 단일화 관련한 이슈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측에서 어떤 장난질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어제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죠. 친윤이 당권 거래를 제한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 이준석 측에 단일화를 하자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친윤계 인사들이었다. 한마디로 친윤계가 이준석 측에 야 우리가 국힘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국힘당을 먹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김문수의 패배를 상정하고 저러는 거 아니냐, 당권을 미끼로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 또 이준석의 책임론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언플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친윤계가 야 차라리 이준석이 낫지, 한동훈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김문수 이름 빠진 유니폼을 입고 한동훈 개인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한마디로 기호 2번은 삽입돼 있지만 김문수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자기 당권을 노리고 지금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힘당 지지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친윤계에서도 지금 한동훈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친한계 박정원 의원도 유세 현장 가보면 권성동 야유가 쏟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마침 올라타기도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김진 씨가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52세 한동훈을 질투하는 40세 꼰대. 결국 김진 씨가 오죽하면은 맞는 말을 하는 희한한 유니버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반응이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많은 시민들의 불신만 키워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10명 중에 거의 8명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양양자 씨가 또 이준석을 잘하는 그 준자랄 중에 한 명이죠. 페이스북에 방금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권거래 친윤이 누군지 밝혀라, 못 밝히면 너 그거 자작극이야, 요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밝히면은 그토록 본인이 비판했던 친윤 정리할 기회 아니야, 한번 까봐. 근데 만약에 못 가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퇴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준석 씨도 지금 난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잠수 모드로 가는 게 아닌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양양자 씨는 이준석의 DNA를 언급할 정도로 준잘알입니다.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엄프를 해왔는지, 막 마치 뭐가 없는데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자가 발전하고 뻥튀기 하고 이런 스타일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번에도 너 잘 걸렸다, 너 진짜 친윤이면 한번 얘기를 해봐,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 이준석이 친윤 누군지 못 밝힐 거면 그 이동훈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측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준석 씨의 행보를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준석은 단일화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는데 꾸준히 김문수 씨와 관련해서도 계속 뭐 단일화 관련한 언프를 쏟아내고 있는 거고, 보시다시피 오세훈 중재로 해가지고 김문수를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단일화에 관심이 없대요.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본인 지지율이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거리로 나가든 뭐 학식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학생들 만나서 밥을 먹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면전에서 꼭 난 단일화 생각 없다 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안철수가 와도 달라질 게 없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계속 선 긋는데요. 선 긋는다는 얘기로 해가지고 결국 이준석과 단일화 키워드를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용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뭐 김문수도 그렇고 친윤도 그렇고 이준석한테 단일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들이고 있다. 요게 어쨌든 지금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누가 가장 바라겠습니까? 바로 이준석 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관심이 없는데 하도 국힘 측에서 찾아오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뭐 단일화 나중에 가가지고 그래 이재명 후보는 막아야 되니까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지금 응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빌드업을 해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씨가 이런 장난질을 친 게 처음도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도 뭐 가출을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날 거다, 오만 가지 막 비난을 퍼붓더니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쇼를 했어요. 포옹쇼하고 막 엄지척쇼하고 결국 이준석 씨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어모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몸값 실컷 키우고 국힘당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완주를 하면 개혁신당의 어마어마한 빚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 성상납 의혹으로 이렇게 찍어냈던, 뭐 실제로는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를 그 성상납 공작을 했던 그 국힘당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23년 11월에 이미 징계 취소해놨습니다요. 마치 꽃길을 깔아놓은 것처럼 국힘당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 내가 결단을 해서 이런 국힘당이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또 여론이 흘러가겠습니까? 저런 장난질은 아예 그냥 애초에 싹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저 장난질에 이제 넘어가지 않고 추잡한 거래 정황을 폭로한 거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즉각 고발을 해서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씨도 앞서서 정확히 누가 했는지 밝히라고 한 만큼 자작극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누가 어떤 소리를 했는지 이준석 씨 본인이 얘기를 하든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를 하든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자작극 논란이 지금 이제 핵심 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어머니가 저렇게 떡을 돌려가지고 선거법 위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절대로 묻혀서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결국 중요한 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꿈이라고 불리는 성남의료원에 대해서 실태를 파헤치겠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엄청 어그로 끌었거든요. 평소에도 맨날 떠들어대는 게 뭡니까? 민영화해가지고 경쟁에 붙여야 된다, 그래야 효율성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와가지고 내가 성남의료원 한번 건드려보겠다, 이재명 후보 또 긁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기인 선대위원장은 뭐라 그러냐, 성남의료원이 병상 가동률 20% 남짓이래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며칠이나 지났다고 갑자기 또 이준석은 가동률이 60%래요. 아니 요 불과 며칠 만에 40% 가동률이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들은 진시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지금 혈세가 낭비된다는 식으로 엄프를 뽑아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건드리는 거, 이게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희사 정변님이 이렇게 일침을 날리죠. 공공의료는 애초에 적자나라고 있는 거다. 적자가 나니까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또 없으면 안 되니까 필수 아닙니까? 필수. 그렇게 적자가 걱정되면
차의 안전벨트랑 에어백부터 빼라.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죠. 그리고 군대는 왜 냅두냐? 한 해에 60조씩 손해보는데 이러한 일침도 정말 많이 와닿고요. 결국엔 CR을 먹으라고 하는 거 왜 CR 두 번을 먹으라고 하는지. 아무튼 이 변희사 정변님의 일침이 굉장히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공공병원 선거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 후보는 요 사진, 이렇게 뒤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을 딱 그 배경으로 두고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대놓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그로를 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합리적이고 뭐 개혁적이고 무슨 뭐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언론과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까지 띄우지 않았더라면, 혹은 민주당 정치인이었다면 저 위치까지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근거는 없는데 무식하고 무능한데 이런 식으로까지 언론이 띄워주니까 무슨 대선 주자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도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장난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